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대선 전에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요. 신이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아주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이렇게 덧붙이시던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참. 허위범 특검, 이런 여론 왜곡,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히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자, 설마 이걸로 끝내시진 않겠죠? 예? 이 특별검사, 특별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정말 최소한 이 경인선의 정체는 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형사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국회 설사 출석을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그런가 하면 윤영찬 소통수석도 청와대에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두 분 다 이 묵비권 얘기를 하십니까? 묵비권은 원래 이 피의자가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 아니었나요?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 사찰부터 언론인 사찰, 야당 정치인까지 다 사찰하셔놓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가 갑자기 묵비권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납득이 됩니까? 예. 참 DNA 운운하시던데 청와대에 있는 DNA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아닌 불통이고 내로남불이고 또 이 얼굴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철면피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람 잘못 본 덕에 우리 국민들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사람 잘못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팬앤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사람 잘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 축구 보고 게임도 해야 하니 여성보다 불리해서 그런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쏟아놓은 발언들에 대해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는 답변이 잘한다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겠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 36.8%, 한국당이 30.6%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문재인 지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청년 유튜버 청아대를 팬앤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방부대를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어기고 철거한 GP 철조망을 기념품으로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발언과 달리 실제 연결 공사는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부진을 남 얘기하던 말에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냄비 속 개구리가 이제 화상을 입는 지경이라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밝혔습니다. 출산율이 3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개월간 2만 명 선으로 떨어지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팬앤브리핑 오늘에선 공항 갑질 파문의 장본인인 김정호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는 소식과 연봉 9천만 원의 국민은행이 19년 만에 파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등 오늘 있었던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라신다고요? 보통 반대로 얘기하지 않나요? 대통령이라면 모두의 행복이 바로 제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시민 작가님, 이제는 작가시니까 축구 보고 게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보다 많이 불리해진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참.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은 뇌가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쏟아놓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요즘 역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실언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예년 같지 않은 침체된 분위기의 성탄절을 맞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에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를 인용해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잦은 휴가 사용과 이날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발언을 두고 최근 최악의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잦은 휴가와 국민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가 아닌 내가 행복하면 국민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일방적 자기 만족과 자화자찬식 언사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하루 올해 들어 12일째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25일까지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22일과 23일을 포함하면 나흘 연속 쉰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녀의 지지율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과 관련 한 출판사가 주최한 강연에서 젊은 남자는 군대도 가야 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받은 것이 없다. 축구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 발언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이 보도된 후 20대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몇몇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대 남자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얕은 지식으로 말장난하지 말고 20대 남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9년생으로 올해 20세가 된 김현동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은 20대 청년의 아우성은 철없는 질투 따위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유 작가를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유 작가의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사에는 분명 20대 역시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며 진정 그들의 절망과 좌절에 공감한다면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대 정신을 가진 공인이라면 더 이상 이 아우성을 철없는 질투 따위와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 작가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 작가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많을 때 얻은 지위를 가지고 과거에 능력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작가는 올해 14년 전 자신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라던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참 제가 이 멘트는 정말 드리기 참 죄송했는데 60대 이상이어도 뇌 건강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대가 되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이게 꼭 사람마다 이렇게 딱 적용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리고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은 양해해 주십사. 이거는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조사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는 답변이 잘한다보다 거의 10%나 앞서게 되는군요. 좀 특이한 점이요. 제가 주목해 본 점이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36.8%, 한국당이 30.6%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내려앉으며 부정평가는 50%대로 처음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24, 25일 이틀간 무선 전화 100% 비율로 전국 성인 1,071명에게 실시하고 26일 발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9%포인트 떨어진 42.9%로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2.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RN서치를 비롯해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중립형 응답이 없는 주간 여론조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 과반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매우 잘한다는 적극 지지는 25.7%, 매우 못한다는 적극 부정은 33.1%로 오차 범위 밖 격차가 났습니다. RN서치는 이런 추세라면 지지율 40% 선이 조만간 무너질 수도 있다며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선 부정평가의 경우 연령별로 30대와 40대, 50대에서 5%포인트가 넘는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청, 세종이 지난주 39.8%에서 이번 주 56.9%로 크게 올랐고 경기 인천과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5%포인트 이내로 올랐습니다. 오늘 RN서치가 함께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차기 총선 그리고 현재 지지 정당 두 가지를 함께 물었는데 선거를 가정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을 때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4.7%, 자유한국당은 24%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7.6%로 동률이고 민주평화당 2.3%였습니다. RN서치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 비하면 민주당은 40%대가 무너졌고 한국당은 20% 초반에서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른다는 가정하에 어떤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설문에는 민주당이 36.8%로 소폭 오른 반면 한국당은 30.6%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9.1%, 정의당 7.7%, 민평당은 1.2%로 나타나 선거가 임박하면 양당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 지지세가 크게 약해진 20대의 경우 현재 지지정당으로 민주당 37.6%, 한국당 19.7%를 꼽은 반면 총선을 가정하면 민주당 39.9%, 한국당 28.8%로 양당 간 지지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대해선 투표를 가정한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정당 지지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30대와 40대가 민주당, 50대와 60대 이상이 한국당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테레뉴스입니다. 여러분 지지율의 이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된 거 느끼고 계시죠? 특별히요, 이 20대와 30대에서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철회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이 돌아섰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 청년들이 한번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우파 유튜버 초청 행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이 청와대 유튜버 청와대가 실제로 이 해화역에 나가서 이 청년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이 청년 유튜버 청와대 팀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때만 해도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춥네요. 예. 요즘도 계속 집회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청와대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매주 금요일 날 네. 대학로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저희가 2030 젊은이들을 좀 깨워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청와대 분들이 이 시간은 벌써 밤 늦은 시간이군요. 와,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피켓도 드시고 낮 시간에 저는 하는 거 봤는데 이걸 매주 금요일에 그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 저희가 청와대 팀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취재를 하고 제가 참석할 뿐이고 예. 이 청와대 방송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문재인 정부 실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신 이분들, 여기 정식 씨 얼굴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예, 맞습니다. 참여를 하신 그런 분들이란 예. 말이죠. 오, 딱 봐도 그냥 벌써 젊은 분들이라는 거 그냥 티가 나는데. 뭐 어떤 돈을 받거나 이런 전문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저희 자발적으로 뭐 공부 같이 하던 친구들 그리고 길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다가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예. 물론 청와대 방송을 보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모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는 목소리를 같이 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지금은 밤 모습인데 예. 요즘에 겨울이라서 해가 좀 빨리 지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으로 저희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문제양 맞는 듯 문구가 아주 젊은이들 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셨나 봐요. 예. 저희가 원래 이 집회할 생각은 저희가 태극기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정식이가 우리가 그것보다 젊은이들한테 틈에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맞다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쯤 조사를 했어요, 이날? 이날 뭐 첫 번째는 저희가 앙케이트를 생각은 못했는데 네네. 이제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반응이 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리 반응이.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자 이럴 때는 앙케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짧게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처음으로 했는데요. 예. 한 지금 보시다시피 2대 8 정도 잘못하고 있다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로 그 당시에 썼던 그 판넬 그걸 지금 들고 왔죠? 예. 1시간 반 정도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예. 와, 문재인 좋아요가 그래도 붙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저기다 스티커 붙이셨어요? 좀 의외였던 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잘하고 있다에 좀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붙이고 가신 분이 계시고요. 그래요? 젊은 분들은 오히려 못하고 있다에 많이들 붙이고 진짜 막 응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좀 신기하다. 그쵸.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저희도 좀 의외로 많이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잘하고 있다에 붙이신 분이 계신데 예. 잘하고 있다에 어르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붙이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반대로 이제 젊은 분들이 못하고 있다에 과감하게 붙이고 스티커 더 달라고 자기 더 붙이겠다고 이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여기 지금 자료화면 이거는 영등포역에서 다른 곳에서, 여기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그 영등포역에서 좀 오래 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못한다가 칸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가득 붙어 있는데, 청와대 팀에서는 1시간 반밖에 조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붙은 게 지금 아까 보신 그 정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붙이시면서 뭐 혹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저희는 이제 연단에서 말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토끼 모자 쓴 친구가 예. 스티커를 받았는데 예. 아무래도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령을 몰라서 잘 말씀을 못 드렸대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냥 지금 다 못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특히 저희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예전에 하던 막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나 이런 거보다는 경제 실정 그리고 안보 위기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거 정말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붙여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20대층에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예. 역시 그거는 이 취업 문제, 고용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 뭐가 이게 정의롭냐,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뭐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티커가 좀 적은 거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정치 성향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보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스티커를 좀 적게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가지고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동안 저만큼 붙인 거면 그래도 많이 붙였다 이렇게 생각되고, 일단은 젊은 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이거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취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광화문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중도층 아니면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 현재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리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학로에서 계속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회의를 해서 좀 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취지 자체는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은 최대영 부장님한테도 이 여론조사를 좀 직접 하고 싶었는데 스티커 혹시 뭐 저한테 뭐 물어보면 여기 대신 하나 그럼 문재양 저기 이음재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도 딱 붙여주세요. 여기에다. 일부러 네. 마침표처럼 여기 네. 모서리에 하나 붙이겠습니다.
마침표, 왜 구석에다 붙여?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아니면 붙일까요? 저 예, 이음자에다 이렇게 딱 해서 우리 가족이 좀 대가족이거든요. 아. 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최소한 넉 장 붙일 수 있어. 제가 넉 장 다 붙여도 저희 가족들은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행사 앞으로 좀 많이 좀 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날도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절대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방백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국방백서에서 이 북한군을 적이다, 적으로 규정한 그 문구가 지금 삭제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군이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 대적관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남북 군사 합의에서 GP를 전부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폭파해서, 우리 쪽에서는 폭파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잔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잔해를 전방부대를 방문했던 여당 의원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줬답니다. GP 철조망 같은 경우는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보관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기념품으로 나눠줬다는군요. 참, 이게 군이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 군의 본분을 망각한 듯한 원칙 없는 행보가 잇따라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적관 상실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초 발간할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일절 삭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군은 이를 뚜렷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고 실제로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은 위협들입니다. 2010년 11월 6.25 남침전쟁 휴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 영토와 민간인을 공격한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군에 대한 적 표현이 부활했었지만 친북적인 문재인 정권에선 이를 다시 지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는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GP 시범철수, 판문점 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발 남북 타협 무드에 편승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서는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군 내에선 육군 제7사단이 GP 폭파 작업 후 나온 철조망 조각을 액자에 담아 기념품을 만들고 부대를 방문한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이 규정 위반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7사단은 한반도 지도 중앙에 7cm 크기의 폐철조망 조각을 놓고 액자에 담은 기념품을 지난 12일 군인공제의 간부에게 1개, 17일에는 대형은행 간부에게 1개, 나머지 9개는 18일 접경지역 방문차 부대로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등 관계자들에게 방문 선물로 줬습니다. 이는 앞서 11월 30일 국방부가 GP 10곳 완전 파괴 등을 완료한 뒤 이달 4일 시범철수와 연관된 육군 전부대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GP 잔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는데 위반한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적이 없는 군대는 싸울 수 없다. 싸울 대상도 없는데 군대 갈 필요 없다는 풍조까지 우려된다. 이러니 GP 잔해물인 철조망을 잘라 여당 의원에게 기념품으로 준 일까지 벌어졌다며 정신 나간 지휘관은 필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육군 측에선 앞으로 철조망 액자 제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보존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다시 원위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뭐 살다 참 별꼴을 다 본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뭐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요. 아 진짜 제가 뉴스를 하는데 이런 걱정도 해주시던데 뭐 요즘 참 뉴스거리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원래 한 70분 예정으로 항상 뉴스를 만드는데 70분 갖고 부족합니다. 아 뉴스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취재를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뉴스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또 저기 개성 판문역이라고요? 거기서 또 한 건 하셨더라고요. 무려 7억 2천만 원이요. 한 7억 원 정도쯤을 쓴 판문점 그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이런 게 열렸는데 아니 남북철도 연결 자체를 하는 거는 지금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산을 7억이나 들여서 착공식을 한다고요? 한 200명 모였던데 그럼 1인당 35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다 쓰셨는지요? 그건 또 묵비권이신가요? 예, 참. 아, 참 이 답답한 착공 없는 착공식, 착공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후에야 실제 착공이 가능해 착공 없는 착공식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께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 공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착공식이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고 정동현 민주평화당 대표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고향이 개성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 가족 5명과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 씨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48분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 11번 플랫폼을 떠나 행사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특별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식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 설계만 해도 1, 2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 일단 상황이 될 때까지 설계 등을 열심히 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북측 취주학단의 개식 공연,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북한철도성 부상의 침묵 서명식,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서울역 출발에 앞서 오늘 저는 공식 발언을 안 한다. 리 위원장도 저와 같이 말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따로 오찬을 한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오후 3시쯤 서울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번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선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9일에서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방한 기간 동안 착공식의 허가를 시사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반출을 위해 대북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제재 때문에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영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희한한 착공식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방어용 고육직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인들과 장관을 모욕했던 북한 리선권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표로 참석하는데 우리를 우습게 보고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참석자는 남북 모두 200여 명, 1인당 하루 350만 원이라는 고비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행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멤버들에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잘 설정되고 안착하도록 정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재인 불황은 모두 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작품인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칭찬은 되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소속해 있는 교수님들에 대한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냄비 속에 들어있는 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데 이제 개구리가 급기야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정확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논하는 듯한 태도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현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잘 설정되고 안착하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역할을 많이 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경제 기반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옳았다고 자체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며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 3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진 가운데 급기야 정부마저 지난 17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와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도 격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설비 투자가 성장 둔화에 따른 설비 증설 유인 부족,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상승 등으로 둔화 폭이 올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건설 투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4.5%까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업자는 급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실업자 수는 9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천 명, 4.4%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90만 명을 웃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실업률 또한 3.2%로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3.3% 이후 가장 높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관리와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11월에 각각 9만 1,000명 그리고 6만 9천 명 줄며 감소가 계속됐습니다. 숙박 음식점업도 5만 9천 명, 제조업에서도 9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소상공인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발언을 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오늘 출입 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냄비 안의 개구리가 지금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죠. 5시 15분쯤 한 1시간 정도쯤 지났습니다. 이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 인근의 이 4, 5층 규모의 이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군요. 소방당국에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장비 한 44억 대 그리고 소방관 한 130명을 투입해서 일단은 지금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피해 내역이 아직까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날도 추운데요. 우리 소방관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정확한 피해 내역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한참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0은 어떤 것이냐? 여성 한 명이 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인구가 보통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합계 출산율이 보통 한 2.1명, 2.2명 정도 돼야지 뭐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이다 그러면은 5,500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명도 아니고 0.9명 뭐 이렇게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참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6,500명으로 1년 전보다 1,400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올해 1월과 3월만 3만 명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8개월은 2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OECD 회원국 처음으로 올해 합계 출산율 1.0 미만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1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3분기 출생아 수를 보면 7월 2만 7천 명, 8월 2만 7,300명, 9월 2만 6,100명이었습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출생과 사망자 수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고령 인구가 커짐에 따라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게재된 기사엔 결혼 정년기인 30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낳을만 해야 낳지,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냐,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 아직도 저만큼 낳는 게 신기하다는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저출산 문제에 신경을 쏟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도리어 악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9월부터 입학 전인 7세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네, 정규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필님, 어떤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국민경제자문회의부터 볼까요? 예.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정부위원회 다른 것은 다 헌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상위 자문기구입니다. 제가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저 회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 그런데 회의하는 형식은 조금 바뀌었고 이 밥 먹는 테이블을 이렇게 원탁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바꾸어 보는 그런 시도는 약간 했군요. 근데 회의라기보다는 밥 먹는데 연말에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예. 아마 밥이라도 먹자 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김광두 교수가 정말 이 지식인으로서는 참 이곳저곳 본인에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박근혜 캠프 가서 기웃거리다가 기용 안 되어서 중반쯤 뛰쳐나와서 이제 박근혜 정부를 막 욕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또 처음에는 줄푸세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예. 사람 중심 경제다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이제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예. 참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정말 허망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늘 받고 있습니다. 지식인 중에 참 양심 있고 굳건한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서 선웃음을 짓게 합니다마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밑에서 물론 비서들이
써준 거겠습니다마는 헛소리들을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근데 이분이 모든 단어에는 그 단어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논변들이 있고 논쟁들이 있고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혁신이다 하면은 혁신이라는 말에도 굉장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 대통령은 뭐 오늘도 역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했어요.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그 전에 그 김상건 교육부 장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혁신하는 인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여권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부 장관하는 조희연 이런 사람들 보면 민중교육 이런 거 하거든요. 민중교육을 이 사람들은 혁신학교라고 그런 부르고 식으로 있는 바꿨죠. 거예요. 예. 정교조는 끊임없이 정치지향의 대목군들을 길러내는 정치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을 민주시민학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는 혁신형 인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정치형 인간을 만들고 말하자면 노동조합 투쟁형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를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런 이름으로 오늘도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추격형 경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는 선도 가치를 창출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그 예로 든 게 이제 K-팝 이런 거예요. 그런데 K-팝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형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지극히 논리, 자본주의적이죠. 뭐 지극히 자본주의적이죠.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오늘도 계속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사람 중심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도 되풀이했는데 이분이 정말 그 개념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한상의회 박용만 회장이 이 정부에 좀 쓴소리를 했어요. 예. 규제가 전혀 안 풀리고 있고 이익공유제나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이 엉터리로 달려가고 있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모처럼 쓴소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아마도 글쎄요 이 박용만 회장 저는 기업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정부 권력이 만들어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권력을 이용하는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교묘하게 그 권력을 이용합니다. 저는 이 요즘 뭐 이 외환위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우중 정경련 회장이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셈인데 김우중 정경련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해서 예. 무언가를 그때 빅딜 이런 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해서 빅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빅딜을 하는 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하는데 뭐 이용이라는 표현을 김우중 본인은 싫어할지 모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치세에서 어떻든 빅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예. 삼성전자를 전자에다가 대우전자를 떠넘기고 예. 삼성자동차를 대우가 돈을 얹어서 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예. 인수자가 파는 쪽에서 돈을 얹어주면 가져가겠다는 빅딜을 했다가 이건희 회장한테 진 겁니다.
김우중 대 이건희의 대결에서 김우중이 완패를 하면서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히려 대우그룹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참 이건희라는 분이 여간이 아니다 이렇게 천하의 김우중을 깨끗하게 완패를 시키면서 대우그룹을 흙탕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보면 기업인들이 이 정치를 이용하려고 달려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계에도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최저임금 가지고 굉장히 경총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총 회장은 손경식 씨입니다. 예. 이 손경식 씨를 그동안에 우리는 재계의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예의 같은 것이었는데 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지금 이 박용만 회장도 그렇고 손경식 회장도 막 이 정부가 규제 완화도 안 하고 최저임금은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고 노동조합하고 한패가 되어 있고 하다고 불만들을 막 이렇게 내뿜는데 제가 이 박용만이나 손경식 양 회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럴 줄 몰랐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뭐 드루킹도 정말 몰랐다고 몰랐어? 하지 않습니까? 드루킹도 몰랐다는데요. 뭐. 모르면 그 바보예요. 예. 모르면 바보이거나 지금 와서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도덕적인 그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손경식 회장이 속한 CJ는 웰컴 투 동막골 요즘 비정규직으로 말 많은 카터 영화 아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그 완전히 선동하는 카트. 예. 카트 예. 미 대통령 카터 말고 예. 웰컴 투 동막골 카트 무슨 화려한 휴가 예. JSA 뭐 온갖 문화전쟁에 설국열차. 선봉을 섰죠. 온갖 좌빨 영화에 돈을 대거나 배급을 막거나 했던 예. 그래서 지금 손경식 회장이 욕하는 바로 그 정치 세력을 길러낸 게 CJ예요. 그래서 정말 이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많은 조직입니다. 그 손경식 회장은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앞장서서 예. 그 청문회에서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경제수석하던 그 조수석 예? 그 경제수석이 지금 대법원까지 아직 재판 중이거든요. 예. CJ그룹 경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거를 막 증언을 하고 신나서 고자질하는 표정으로 떠들었던 장본인이 손경식이에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 하도 기억하잖아요. 다 그 손경식이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못한다, 최저임금이 어떻다고 불만을 놓으면 당신 그런 줄 몰랐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는 그 거겠죠. 이제는 펜앤마이크는 기업인들 안 봐줄 겁니다. 이 박용만도 마찬가지. 박용만이야말로 아마도 재계에서 굉장히 이 정부에 친화성이 있는 분일 거예요. 예. 박용만 회장이 증언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난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증언을 한국 땅에서 유효적절하게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실을 얘기하면 장관 몇 명은 목이 날아갈 거예요. 뭐 저는 짐작을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오늘도 규제 완화 왜 안 하냐고 헛소리를 또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만이나 손경식 이런 분들 떠드는 건 헛소리들입니다. 국민들만 짜증스럽게 한다고. 이분들이 다 협조해 준 거잖아요. 그 자 협조해서 정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불만을 하면 뭐하냐 이거죠.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제게 지금 와서 제게 예. 무슨
오나들이라고 보호 안 해준다 이거 이제. 우리 당신들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돈은 좌빨단체 다 갖다 주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삼성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여인데 빌딩 사는데 그 돈 된 사람이 누구예요? 빌딩 만드는데.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글쎄요. 오늘 이 박용만 씨가 뭐 깨구리가 예. 무슨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좀 있으면 깨구리가 뭐 뜨거운 물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어서 죽어버릴 거다 얘기하는데 그 죽어버리는데 협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원전 뭐 탈원전 때문에 그렇죠. 뭐 아니 탈원전을 그 하니까. 대통령 만든 사람 누구예요?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떠드는데 그 정부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박용만 회장 정신 차려라.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나 보장치로 떡 갖다 놓고 그렇게 놀아 되겠어요 그래? 이런 실정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 요거도 먹어도 싼 거예요. 제가 늘 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요거도 먹어도 싸다. 참 주필께서 이렇게 기업인들을 질타하시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예. 장면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런 줄 몰랐나 말이에요. 손 좌익 영화들 만들 카트 그 영화 만든 게 카트 배급했던 영화가 제일제당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울고 그 생쇼 했던 감성팔이 했죠. 예? 그 감성팔이 했던 그 영화가 CJ 배급일 겁니다 아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송경식 회장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좀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CJ는 기업인데 그런 영화 만들어서 곤란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오히려 뭐 기업을 갖다 탄압한다는 그걸 그런 기업을 식으로. 탄압한다는 식으로 고자질하고 떠벌리고 했던 게 그 청문회 때의 송경식 씨가 예. 했던 짓이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저는 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이분이야 뭐 경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뭐. 저는 법조인 치고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법조인들 다 편하게 살거든요. 경제 이런 거 몰라도 삽니다.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중요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다 만들어 올린 게 박용만, 송경식, 뭐 박용만 씨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송경식 씨는 확실히 협조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청문회 나왔으니까. 아주 유력한 증언을 직접 했으니까.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그냥 너 잘한다고 그저 예. 광고나 좀 얻어 챙기려고 목이 빠져있는 다른 언론하고 팬앤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고 안 주면 광고나 얻어 챙기려고 기업인들 그냥 빨대나 꽂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하고 팬앤은 좀 다르기 때문에 팬앤은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헛소리하는 건 안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 점을 제가 분명히 해두려고 합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남북 철도 연결 쇼가 한번 거대하게 벌어졌네요. 그 예선도 많이 쇼입니다. 썼고요. 예. 착공식을 하는데 공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착공식을 했느냐? 아, 참. 제가 짐작키로는 당연히 김정은이의 요구였을 겁니다. 야, 뭐하냐? 연내 열차 붙이기로 했는데 너 미국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안 되면은 착공식 쇼라도 해. 하고 아마 김정은이 큰 소리를 쳤겠죠. 그게 지금 끌려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정부가 꼴이 좋게 되었습니다. 착공 공사는 안 하고 근데 착공식은 해야 돼요. 왜? 김정은이가 불같이 화를 내겠죠. 당신들 약속한 거 지키라. 그게 판문점 선언이잖아요.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또는
일종의 뭐 지시 목록서 같은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판문점 선언 읽어보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구 목록 리스트입니다. 그게 무슨 뭐 정상적인 국가의 대통령이 그런 약속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막 저 책상을 치면서 요구를 하겠죠. 당신 약속했던 거 지켜라. 착공식 못해? 그러면 쇼라도 해라 와서. 하고 이제 하니까 예 하고 이제 지금 가서 저 조명균이하고 가서 생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필님 뒤쪽으로 나와 있는 저 건물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공사하는데 저거 100억 넘게 들어갔거든요. 아니 글쎄, 돈을 그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 퍼주기 위해서 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쇼를 오늘 잘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조명균도 아무 소리도 안 했고요. 리성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김현미 장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조명균하고 리성건이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리성건이가 입 열면 예. 이제 화만 낼 거거든요. 그 동무들 뭐 냉면이 목에 넘어가오 하고 떠들던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너희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와오 동무들은? 그 우리끼리 약속했는데 미국 눈치 보고 안 하는 거야 하고 리성건이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정을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얘기하 있을까요? 뭐 예. 하지 말자 하고 적당히 이제 조명균이가 아마도 하고 있는 짓은 제가 짐작은 되는데요. 예. 참 비참한 인간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북한 애들한테 사정하고 예. 미안하게 되었다 양해하고 미국 애들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늘어놓을 텐데 예. 그러니까 조명균이는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말 안 하고 그 이성거이는 너그 입장 생각해서 내가 오늘 침묵으로 말 안 할 테다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 꼴이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에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주필님 오늘 평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아까 잠깐 짧게 저희가 또 화재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 자, 오늘 이 밖에도 많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 김정호 제가 시민으로 표현하면서 얘기했던 이 공항갑질의 장본인 김정호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훌쩍 넘는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노조에서 국민은행의 성과가 조금 났으니까 성과급 500%를 내놓지 않으면은 파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평균 연봉이 9천인데 성과급 500%면은 한 번에 4,500을 받겠다는 건가요? 물론 뭐 연봉 기준이 약간 다르니까 그 금액이 딱 맞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관련 내용들을 팬앤브리핑 오늘에서 모아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김포공항 보안요원 김모 씨에게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갑질을 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모설을 제기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김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봉하마을 지킴이로 알려졌고 지난 6.13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초 김정호 의원은 사과 이전에는 오히려 내가 갑질을 당했다. 갑질 논란은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는 나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다며 음모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와중 갑질을 당한 공항 직원 김 씨가 언론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서를 공개하고 김 씨가 소속된 항공노조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항공노조 이상원 위원장과 김 씨에게 전화해 사과했습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사과는 했지만 아직 사건 정황을 담은 CCTV를 공개하는 데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이 갑질 사건으로 지도부 회의까지 소집했다가 김 의원 개인이 소명을 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대책 논의를 하지 않기로 앞서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CCTV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김정호 의원을 고발하면서 김정호 의원의 사과는 해당 직원을 모욕, 갑질한 것에 대한 사과다. 그와 별도로 업무방해죄는 사과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성과급 500%를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27일 사측과 10건 이상의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내년 초 일정을 확정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입니다. 노조는 통상 임금의 300%인 이익 성과급, 150%인 미지급 시간의 수당,
연간 100만 원 규모의 피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계는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여율에 따라 은행 지점들이 점포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볼모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일반 동반연이 26일 오후 동성애 홍위병으로서의 언론을 죽창을 들고 나선 뉴스앤조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동반연은 한국교회는 반윤리 매체인 뉴스앤조이를 지원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스앤조이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조차 부인하며 동성애 반대 활동을 가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동반연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뉴스앤조이의 수익 구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뉴스앤조이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후 수익 활동까지 하면서 기부금까지 받는다. 기부금 등의 모집 활동이 정부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앤조이를 후원하는 교회에게도 후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동반연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활동을 비난하면서도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뉴스앤조이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한국교회를 존중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크리스천 투데이는 최근 뉴스앤조이 기자들과 직원들이 주사파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페넷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배씨, 그만 좀 쉬고 A or B 선택해 주세요. 룰루랄라 남북 7도 착공식 평양 1시간. 하하. 나는 소스를 얻는 곳은 check or A4. 뭐? 이게 어디죠? 책 아닌가요? 북돼지 or 트럼프. 그거야 우리 민족끼리 한미 동맹은 하는 칙. 미안하다 or 고맙다. 뭐 그건 두 개 다 찍었죠. 공산 or 민주. 고영주 이사장 무죄라면서요. 다시 한번 그만하시죠. 그만 책임져 주십니까? 문벨 당시 그나저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 GP 철조망을 선물해. GP 철조망이 기프티콘이야. 무시 중인데 국방백서에서 주직 북한군 이제 삭제할 텐데 뭐. 오늘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올려 정답 구호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야 뭐 중도죠. 차수 씨가 무슨 중도입니까? 그래도 저는 중도라 하겠습니다. 혼자 중도인 척. 저는 좌파 좌익 아닙니까? 무시 중인데 일단 문의는 좌파 하겠습니다. 저는 우파 하겠습니다. 이 있습니까? 인정? 인정. 문제 나갑니다. 북한의 땡땡 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당 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 목적을 전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대남 2. 냉면 3. 친미 4. 평화 5. 존버? 패션 좌파! 안찰스님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버티기 5번 존버 하겠습니다. 친부 좌파 위원장님 문베일님 저는 냉면 예상했겠지만 4번 평화 하겠습니다. 우파 최대장님 정답은 1번 대남 전략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정답입니다. 대북 제재는 안돼. 평화 포로샤샤 완전 머스가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 보고 있는데 이광호님, 열이 너무 올라서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뉴스를 찾는데 기분 좋은 뉴스. 아, 머리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뉴스가 없어요.
2019년, 2018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 지금 우울하다는 얘기가 참 많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펜앤뉴스의 펜앤마이크의 모든 기자, PD, 임직원들이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게 한 뉴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더 좋은 뉴스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